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정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조정이 또 하락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모두 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정답을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코인에 대한 그런 관심 코인도 준비를 해왔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혹은 관심이 있는 코인에 대한 걱정과 고민 모두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1시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연일 고점을 갱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3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억 4,6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오는 하락폭이 조금 깊은 상황이죠. 약 5%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10만 원 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그래도 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3,400원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상 최고가에서는 10% 이상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기회일지 혹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정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대장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20위에 계속해서 올해 내내 머물고 있기도 하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바이낸스에서 밈코인은 지금 현재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앞으로의 기대감까지도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대장과 밈코인들,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자세하게 또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방송 또 QR코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볼 수 있는 일정, 당장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때 당장 있는 이슈들이죠. 미국에서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두 가지 발표가 동시에 오늘 저녁 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수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FOMC 회의 이후에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 발표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또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QR코드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 살펴볼 이슈와 일정들까지 알아봤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상담 코너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식 종목이 아니라요. 코인 상담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방법으로 코인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말에 저희와 함께 코인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조금 시장도 그렇고 전문가님도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도 상황도 어떤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빠르게 우리 이슈들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지금 FOMC 회의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일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연준 파월 의장도 이제 미국 쪽이 많이 추웠나 봐요. 아. 시장에 이제 투심을 약간 얼어붙게 만드는 멘트들 많이 쳐줬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내년도의 금리 인하가 원래 좀 축소되었다. 사회에서 이해로 축소되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이 축소된 과정들에서 네. 내년 이제 뭐 발표가 되는 뭐 고용 지표 관련들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 관련 지수들이 괜찮게 나와준다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따라서 이제 굉장히 뭐 안 좋은 소식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악재가 점차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금리가 뭐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 인하가 될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열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걸 좀 들어보면은 오늘 밤에 있을 일정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가지 한꺼번에 발표가 되죠. 개인 소비 지출과 근원 소비 지출.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 또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 차트를 넘어가서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지금은 일단 제가 뭐 예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조정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하락은 조정의 단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중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차트를 넘어가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산타 랠리라는 게 이게 네. 100%의 가능성을 시사하진 않아요. 그럼요. 연말에 비트코인이 연말 되면은 많이 오른다더라지 이게 비트코인이 연말 되면 무조건 오른대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차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나와주는 이제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수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되 예상치를 상회한다거나 아니면은 하회를 했을 때 상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비 지출이 이 지수가 올라가요. 상회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회를 한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물가지수가 올라간다 하면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장을 돈을 보실 많이 때 쓰고 아니면은 뭐 돈 같은 걸 지출을 할 때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네.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든가 아니면 GDP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는 예상치를 상회를 내줬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직자들이 얼만큼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가 네. 예상치를 하회를 내줬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오늘 소비지출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뭐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괜찮구나. 경제가 괜찮으면은 여러분들 경제가 괜찮으면은 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많이 하죠. 경제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굴릴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저기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위험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게 경제란 게 뭐 얘기를 하면 더욱더 길어지겠지만 네. 그 경제란 게 이 낮아질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율이 올라가요. 뭐 경제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발표들이 악재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네. 그럼 호재냐라고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근데 지금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게 파월 의장이 이 앞으로 나주는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조절할 것이다라고 했던 만큼 이 경제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끔 이제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뭐 조정의 단계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악재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가님, 지금 이슈 굉장히 좀 자세히 다뤄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산타랠리, 산타클로스 올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다가 네. 이 굴뚝에서 약간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원래 네. 굴뚝 타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자고 있을 때 선물 이렇게 주고 가셔야 되는데 네. 약간 지금 길을 조금 잃어버리시지 않았나.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도 길을 다시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상황이 조금 애매하다. 이게 지금 제가 차트에서 설명드릴 건데 네.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조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10만 달러 선을 지켜주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10만 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막 비트코인이 이제 막 쏟아진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이 매도 심리가 생겨요. 이게 이 10만 불이 뭐 그냥 심리적인 방어선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를 이탈해버리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고점 찍었으니까 지금 팔아야겠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상. 더 갈까 하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진짜 도망가야겠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의 단계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산타랠리 때 오느냐. 근데 산타랠리가 이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전에 올랐던 적도 많고요. 네. 이후에 올랐던 적도 있어요. 따라서 아직까지 이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상승이 올 것이다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일수록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좀 더 잘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밈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대장인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밈코인이 저는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잠재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앞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핫했었고요. 근데 이 밈코인이라는 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이 재밌자고 만든 코인이 맞아요. 이제 밈이 말 그대로 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항상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관점이긴 합니다만 이 밈코인은 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약간 단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밈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고요. 그만큼 이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렇죠. 그 X에다가 뭐 관련 이제 갑자기 막 도지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렇죠. 그런다거나 하면은 갑자기 막 도지코인의 가격이 요동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이제 삼아가지고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정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추천드리진 않겠다.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이제 이 밈코인의 좀 대장주라고 할까요? 네,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봐도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대장의 흐름부터 또 우리 밈코인들 흐름까지 함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좀 더 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있을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나 그렇다면 같이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실시간 대응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전문가님이 우리 함께 다뤄드렸던 코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폴카닷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폴카닷 리뷰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네, 폴카닷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에 상승 추세들이 올라왔던 당시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코인들을 이제 관심 코인으로서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상당히 다 많이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 일단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00원에서 6,900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 때 횡보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이 성공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 박스상단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위 시간봉에서 상승 반영 캔들 패턴 마감 시에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일본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은 약간 이 타점이 늦을 수가 있어요. 조금 늦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하위 시간봉인 뭐 1시간봉, 4시간봉, 6시간봉, 뭐 12시간봉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캔들 패턴 혹은 이제 반전 패턴이 이제 상승적으로 반전으로 마감이 돼준다면은 그 구간에서도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7,300원 기준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었더라면은 이제 최고점 대비 이제 128.2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 주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하락장 혹은 횡보장에서도 진입 타점들을 여기서 진입을 해야겠지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셨다가 타점이 등장을 하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폴카닷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이 시점이 이미 조금 상승이 나온 이후의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굳이 우리가 상승의 초입을 잡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진입 시점을 잡아서 수익을 보는 거겠죠. 저희 전문가님과 이렇게 폴카닷 같이 좋은 진입 시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가지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스팀도 리뷰 도와주실까요? 이게 네. 제가 이 코인을 이름을 좀 잘못 적었는데 네. 네, 스팀이 아니고 이게 웨이브예요. 네, 네. 웨이브 코인인데 네.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슈들이 많아요.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뭐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쳐줄 때마다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상승이 많이 나와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푸틴 발언 이후 제 기억에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잠깐 반짝 상승이 나와 주었었어요. 상승이 나와주고 이제 꼬리 달고 다시 말아 내리긴 했었지만 이런 이슈 같은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코인 같은 경우 테마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간 가격의 변동이 조금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전에 살펴봤던 그 코인이랑 똑같이 이제 상단을 돌파하고 이제 리테스트 반등 혹은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나타나주면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된다라는 말은 즉슨 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쏠렸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을 이제 진짜로 돌파하겠구나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차 쌓여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코인을 보고 있다가 혹은 차트를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 코인 강하게 올라가네?
나도 탑승을 해야겠다고 너도 나도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에 솟아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전 뭐 살짝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보다 그런 거래량이 동반이 돼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줄 때 이 신뢰도가 뭐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게 개인이 이거는 이 매물대에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이 자세하게 가능할 때 또 해드리겠지만은 네. 이 매물대라는 게 개인이 돌파를 하면은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저항 구간이 뭐 예를 들어 1,000원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1,000원 구간을 개인이 뚫으면은 개인이 뚫은 다음에 뚫게 된다면은 뚫은 이후에 지지를 형성을 못 해줍니다. 돌파한 이후에 그 구간을 방어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개인이 뚫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는 네. 그냥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세력이랑 같이 돌파를 해준 구간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 혹은 수렴 구간의 상단 하단, 응축 구간의 상단 하단을 돌파를 해줄 때는 거래량이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박스 상단 매물대인 1935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어제자 캔들에서 망치형 캔들 패턴,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으나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이 망치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재차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는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드렸었고요. 1935원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었던 이 시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었더라면은 이 고점 대비 이제 104.4%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함께 리뷰 살펴봤습니다. 폴카닷과 웨이브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좀 테마 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수익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관심 코인 저희가 곧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코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오늘의 관심 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코인 어떻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관심 코인은 제가 가져온 게 된 거는 바로 이제 시아 코인이고요. 시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 제가 관심 코인으로서 추천을 드렸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었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로 한 60%, 4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아 코인을 왜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예전에도 한번 다뤄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쓰임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지금 실시간 또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봐주실까요? 네, 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아코인 일봉 원화 차트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도 관성상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었었어요. 5.6원에서 8원 정도 구간이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고요.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그다음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던 시점. 이제 이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받아주는 이쪽 구간들에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수평장선이 9.1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무난하게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었으나 이 수평장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12원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12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현재는 하락 조정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제 하락 반전형 하락 삼각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이탈,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가는 좀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전 박스권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7.9원 정도 구간에서 이 가격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아코인을 왜 가져왔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조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 진입 타점이 중요하겠죠. 진입 타점은 어디서 이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두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 구간을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저항 구간이 점점 가격대가 내려와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해가지고 이 9.1원 혹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옆으로 가격이 소폭으로 이렇게 변동이 움직이면서 이 오른쪽 구간으로 가격이 진행이 돼가지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옆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7.9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반전형 패턴이나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이 또 존재를 하죠. 따라서 추세선과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동시 돌파를 해주는 시점, 동시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시점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진입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시야 코인까지 관심 코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을 앞두고 돌파가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와 함께 이 코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코인까지 살펴봤는데 저희 잠시 후에 코인 상담 진행이 예정되어 있죠. 이 코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을 기회로 좀 새로운 코인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 모든 걱정과 고민들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 코인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흐름이 어떤지 점유율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비트코인 아까 전에 차트 보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 조정의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살펴볼까요? 빠르게.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자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이 99.2K 구간을 가격이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었어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 금리 동결과 이제 그 연관이 돼가지고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던 모습인데,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 101,900에서 2,600 매물대 혹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아니면 103,300불까지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그 다음에 101,900에서 2,600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 이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뭐 매도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목표가 구간을 찍고 지금은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쌍바닥이 등장을 해주고 이 99.2K 구간, 99,200불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던 매물대 구간을 재차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점 구간에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매물대를 형성해 줬어요. 이 95,700불 정도 구간에서 96,000불 정도 구간인데,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수평 지지선인 94,2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시간분 관점이긴 하지만 현재 지지 구간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조정의 폭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안 늦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주봉 관점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주봉에서 하락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캔들을 잡아먹는, 이전 캔들을 잡아먹는 하락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저항 구간에서 나와줘야 의미가 있는 캔들 패턴인데 지금은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준 상황에서 나와주는 하락반전형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줬던 구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들이 등장을 해주고 매도세가 이어졌던 모습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캔들 마감이 이 하락 반전형, 즉
이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준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주봉 관점으로서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이었던 뭐 74K 정도 구간까지도 강한 하락에 동반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일단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도 안 늦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든지 혹은 내가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다른 그런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의 흐름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좀 실시간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점유율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가상 자산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일단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이랑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알트코인 시장 분석,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된 시점이에요. 따라서 제가 여기에는 상승으로 적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 삼각형 패턴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상승과 도미넌스가 상승을 이제 왼쪽에 있는 표로 대입을 해서 지켜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폭락이 나와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관점은 6시간 분 관점이에요. 6시간 봉은 이제 추세가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3일에서 4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 추세 아니면 상승 추세,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깨지지 않는 한 깨져져야지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따라서 지금 조정이 제가 차트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의 하락폭은 이제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100% 올랐으면은 이제 추가적인 100%를 올라가려면은 조정 단계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익 실현, 매물 등 이제 매도세가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장 직후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등산 같은 걸 하실 때 올라가다가 힘들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가죠. 조정은 필연적인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엔 이제 하락폭이 조금 거세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적당한 오히려 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의 찬스 구간으로서 눌림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매수 관점 좀 기회로서 저희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저희 전문가님이 아까 다뤄주셨죠. 관심 코인 저희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어떤 거였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도 지금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무브먼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커뮤니티 중심의 블록체인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빨간불을 좀 굉장히 강하게 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왜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인인데 맞아요. 상장 직후에 조금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 이후에 가격이 지금 1시간 봉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장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일본 관점, 뭐 큰 시간 봉 관점으로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1시간 봉 관점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직후 굉장히 가격이 많은 상승이 나와주었었다가 그대로 말아 내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따라서 뭐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단기 관점 아니면은 저는 접근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다. 지양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무브먼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차트 분석을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장 직후 급등, 그 다음에 급락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변동이 강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돼요. 이 응축 구간을 지금은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1000원대 구간이 약간 중요한 매물대 저항 구간이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돌파를 성공을 해주었고 1120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급락 직후 말아 올렸었으나 이 급락 직후에 이제 한 번 더 털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112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수익 구간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1시간분 관점에서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켜고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의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파란색이 20일, 주황색이 60일, 보라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241이 이동평균선이 살짝만 나와준 모습이에요. 상당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따라서 이건 둘째 치고, 이 21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반기 열기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 기울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추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추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가격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 터치를 해주었을 때 반등 가능성이 다른 상황보다 더 높겠죠. 추세가 강하니까. 따라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말아 올리는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서 한번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들어본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 작도 관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이 지금 이 꼬리가 달린 구간이랑 약간 유사한 구간이에요. 가격대가 이제 1350원 정도 구간이랑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최고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 1354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마감이 되어 준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시간 봉에서의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서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면은 수익권이 좀 강하게 등장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브먼트 실시간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것도 헤데라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금량 급등 상태이기도 하고요. 한 이틀 전쯤이었나요? 블룸버그에서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그 ETF 관련한다면은 뭐 이제 라이트코인이랑 헤데라 같은 이제 코인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헤데라도 제가 이 건심 코인으로서 접근을 해볼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코인인데, 네. 그 정도로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4시간분 관점인데 이 굉장히 큰 상승세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약간 리플이랑 비슷한 모습의 차트였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게, 상승 놔주고 살짝 응축하고 상승 놔주고 응축하고 상승 놔주고, 지금은 하락 조정이 아닌 이 삼각수렴 패턴으로서 이 가격 조정이 아닌 시간 조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다시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 수렴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면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 저항 구간의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420원에 뭐 예를 들어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가 447원. 5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5% 정도의 수익률인데, 여기서 하단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익비가 뭐 1대1도 약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준 모습이라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헤드라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는 시점, 돌파를 하고 이 전고점 구간인 458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방어를 쳐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실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무브먼트와 헤데라 살펴봤고요. 뭐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말이 또 힌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지금 관심 코인부터 함께 다뤄드렸는데 QR코드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상담 다른 데서 볼 수가 없고요.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희 어떤 것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을 기회로 좀 신규 코인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고민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모든 고민들 전화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고민 있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고민 있으신 코인명 이더리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바로 남겨주셨는데요. 사고 나니까 며칠째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비중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으면 보다 자세한 그런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매수가와 비중도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내가 사고 나니까 떨어진다라는 고민이 갖고 계신데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화 차트랑 그 달러 차트랑 다르죠. 괴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원화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이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했었어요. 달러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원화랑 달러 차트에 대한 이 차이를 아셔야지 조금 더 차트를 보실 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었었지만은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직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못 해준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 원화가 갱신을 하더라도 달러 구간, 즉 이제 저희 나라에서만 코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 뭐 거래량이 높긴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지 않은 이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한국 거래소도 이 글로벌 거래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은 동시에 하락이 다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일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원화 차트로 돌아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또 지금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504만 6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수평 지지선 구간을 지금은 1차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 504만 6천 구간을 이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쌍봉 패턴 혹은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을 형성을 해주고 나와준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조금 높겠구나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의 이 이동평균선 차트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이랑 뭐 비트코인 따라서 가는 뭐 동생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랑 차트 패턴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 나가던 코인인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을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상승세도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승세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띄워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있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약간 후발주자다라고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와 주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겠느냐? 아직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아직까지 상승이 많이 나와준 모습이긴 하지만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아직까지 출발을 아직 안 한 코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 주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504만 6천 원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올라와 주고 있는 이 60이동 평균선 혹은 이 242동 평균선 혹은 이 121 이동 평균선이 올라주는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질 때 터치해줬다고 사시면 안 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졌을 때 그 구간에서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탈출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전략 가장 필요한 것 같죠? 전문가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종목명, 코인명은 알고랜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단가는 1,100원, 비중은 100%, 굉장히 큰 비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심지어 지금 현재 사연으로는 4년 전에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 지금 현재 532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매수한 가격의 반절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간도 그렇고요, 비중도 그렇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그런 사연입니다.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알고랜드도 차트 넘어가지고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일단 주봉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었고요. 이 추세의 재차 하락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42원 구간을 현재는 돌파를 성공을 못 해주고요. 그다음에 하락 쪽으로 조정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평단가신 1,100원 구간을 가려면은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642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전선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무인데 아직까지는 돌파를 시도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요. 상승 채널 구간을 이탈하고 하방으로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 구간이 만약에 진짜 저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 응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수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재차 돌파를 해주면서 이 642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쳐주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평단가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동 평균선을 키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다라면 지금 이런 형태의 차트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딱 적절한 예시의 이제 정배열이 완성된 상승 추세가 완성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저항 받아주고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으로의 전제 조건은 충족이 된 모습이거든요.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 모습이고요. 이 꺾여 있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성공을 하더라도 이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비중이 100%니까 추매를 고려하지 못하시겠고 계속해서 홀딩을 해나간다라는 관점 하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재차 상방으로 전환시켜주면서 가격이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와주면서 642원 수평저항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그 다음에 전고 꼬리 기준으로 86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쳐줘야 되고요. 다시 작동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1,10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또 수평 저항선이 있어요. 이 꼬리 기준으로서 아까 860원 받아줬던 이 매물대 구간이 또 설정이 하나 있겠고요. 다음 구간은 이쪽 구간 1339원 정도 구간인데 857원 수평 저항선까지 돌파를 성공을 해준다면은 갖고 계신 평단가까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4정 정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은 이제 다시 웃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시는 시점이시니까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640원, 86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는지 유무만 체크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혹시나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